스웨덴에서 한 정당 대표가 자리에서 물러나는 일이 있었어요. 그런데 그 이유가 뭐 정책 실패나 정치적 갈등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. 바로 증오와 협박 때문이었죠. 오늘 이 한 정치인의 사임이 어떻게 스웨덴 민주주의 전체를 흔드는 거대한 경고음이 됐는지 그 깊은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그것은 사람의 피부 밑으로 스며든다. 스웨덴 중도당 대표였던 안나카리나트가 남긴 말인데요. 이 한마디가 보이지 않는 증오가 어떻게 한 인간의 영혼을 잠식해 들어가는지 정말 고통스럽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. 그녀가 대표직을 맡은 기간은 놀랍게도 불과 5개월이었습니다. 수많은 정치적 역경을 헤쳐온 베테랑 정치인이었는데 대체 그녀마저 무너뜨린 그 보이지 않는 힘은 무엇이었을까요? 자, 그럼 먼저 정치라는 이름 아래 한 개인이 감당해야 했던 그 고통의 무게, 그 피부 밑으로 파고든 상처를 들여다보겠습니다. 여러분, 한번 상상해 보세요.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혹시 누가 따라오지 않을까 계속 뒤를 돌아봐야 하는 그런 일상이요. 그녀의 사임 기자회견에서는 정말 깊은 피로와 체념이 느껴졌습니다. 정치가 한 개인의 삶을 그냥 송두리째 공포로 몰아넣은 거죠. 사실 그녀는 전임자가 겪었던 고통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. 알면서도 그 자리에 섰던 겁니다. 하지만 직접 마주한 증오의 파도는 정말 상상을 초월했죠. 이건 더 이상 일부 악플러의 소행이 아니라 아주 조직적이고 거대한 위협이라는 걸 의미합니다. 하트 대표의 사임, 이게 안타깝게도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. 놀랍도록 닮아있는 이전 사건을 보면요. 아, 이게 하나의 거대한 패턴의 일부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바로 그녀의 전임자, 안니의 래프 대표입니다. 같은 정당의 대표가 연달아서 똑같은 이유로 사임했다는 사실. 이건 이 공격이 특정 개운이 아니라 당이 지키려는 어떤 가치 자체를 겨냥하고 있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. 이보다 더 섬뜩한 말이 있을까요? 선거 운동을 마친 소감이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다 라니. 정말 기가 막히죠. 근데 이게 단순한 비유가 아니었어요. 그녀는 실제로 살해 협박에 시달렸고 매 순간 신체적인 위협을 느껴야만 했습니다. 공격은 이런 물리적인 위협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. 샤리아 안니에라는 낙인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. 그녀의 포용적인 태도를 이슬람 율법이랑 억지로 엮어서 외부의 적이라는 이미지를 씌우는 아주 교묘하고 악의적인 언어 공격이었던 거죠. 두 대표의 사임 이후 정말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습니다. 2022년에 안니의 랩, 그리고 2025년에 안나카린 하트. 보세요. 증오와 협박이라는 똑같은 무기가 두 명의 여성 리더를 정치 무대에서 끌어내린 겁니다. 이건 우연이 아니라 명백한 패턴이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. 자, 그렇다면 왜 유독 이 정당의 여성 대표들이 표적이 되었을까요? 이 질문의 답을 찾으려면 스웨덴 정치 전체를 뒤덮고 있는 거대한 그림자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. 3명 중 1명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스웨덴 국회에 앉아있는 의원 3명 중 1명은 협박을 경험했다는 뜻입니다. 정말 충격적인 수치죠. 이건 더 이상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입법부 전체를 감염시킨 질병과도 같은 겁니다. 이 위기의 중심에는 아주 명확한 공식 같은 게 존재합니다. 극우 세력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정당, 그중에서도 특히 여성 정치인들, 이들이 조직적인 온라인 공격의 주된 표적이 되고 있다는 거죠. 이 모든 건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. 다른 정당의 여성 정치인도 똑같은 고통을 호소합니다. 끊임없는 긴장과 위협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. 이건 말 그대로 영혼을 갉아먹는 일이고 결국 정치 자체를 지속 불가능하게 만드는 거죠. 자, 이제 한 개인의 고통과 정치적인 패턴을 넘어서 우리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. 공포가 정치를 지배할 때 과연 우리의 민주주의는 안전할 수 있을까요? 스웨덴에게 정치인을 향한 증오는 그냥 온라인상의 소음 이런 게 아닙니다. 총리가 길거리에서 암살당했던 그 뼈아픈 역사가 말이 어떻게 진짜 총탄이 될 수 있는지를 똑똑히 기억하게 하거든요. 이 연대표는 스웨덴 정치의 어두운 역사를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. 총리와 외교장관이 길 위에서 목숨을 잃었고
2025년에는 총탄이 아닌 조직적인 괴롭힘이 또 한 명의 정치인을 쓰러뜨렸습니다. 폭력의 형태는 달라졌을지 몰라도 민주주의를 후퇴시킨다는 그 결과는 똑같죠. 이례적으로 정치 이념을 넘어서 여야 모두가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. 오늘의 공격이 중도당을 향했지만 내일은 자신들을 향할 수 있다는 것. 그리고 이 위협이 특정 정당이 아니라 민주주의 그 자체를 겨냥하고 있다는 걸 모두가 알기 때문이죠. 현직 총리의 단호한 메시지입니다. 증오가 정치의 언어가 되는 걸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거죠. 제1야당 대표 역시 이 사건을 사회 전체의 실패이자 경고라고 규정했습니다. 정치적 라이벌이지만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위협 앞에서는 하나가 된 겁니다. 그리고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. 공포 때문에 정치인이 침묵해야 한다면 과연 누가 우리를 대변할 수 있을까요? 다양한 목소리가 사라진 사회, 그건 더 이상 민주주의가 아닐 겁니다. 이건 먼 나라 스웨덴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질문입니다.